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보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배려와 연민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사랑의 발로인 것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개인들의 특성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며, 만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대신 그들의 관심과 기쁨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현대의 도시인들이 느끼는 특별한 권태는 삶이 대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대지와 분리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은 결과를 빨리 도출하려는 조급증을 낳고 있다.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기쁨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지만 어딜 가나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먼저 우리와 자주 마주친다. 이는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나선 주말도로나 저녁 식사 모임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잠시 힘든 일들을 잊고 야외로 놀이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지만 그 행렬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곧 뒤바뀌고 만다. 자칫 한눈을 팔았다가는 사고나기 십상이기에 운전자들은 주변 경관을 바라보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앞차의 꽁무니만 응시한다. 차 안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옆차보다 빨리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선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 나는 세상에 지친 이 몸의 죄로 된 짐을 지고라는 찬송가를 가장 좋아했다. 내 나이 5살 때 만일 70살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겨우 일생의 14분의 1을 견딘 셈이니 내 앞에 길게 뻗어 있는 인생의 지루함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사춘기 때는 삶을 증오해서 늘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수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살 충동을 피할 수 있었다. 짐승은 몸이 성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대개 인간도 마찬가지일 거라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이 상당히 충족된 상태에서도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사실 성공을 위한 경쟁이다. 경쟁을 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쳇바퀴에 갇혀있는 신세가 아닌데도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쳇바퀴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로 4%의 이익을 거두기보다는 위험한 투자를 해서라도 8%의 이익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경제적인 타격을 자주 입게 되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에 시달린다. 현대인들은 돈이 있으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제까지 엇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을 따돌린 채 호사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경쟁에서 이겨 부의 축적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감이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고 일정 시점까지는 돈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사실 성공은 행복의 한 가지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 겨우 하나의 작은 가치를 위해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희생한다면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교육은 즐겁게 사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이때의 즐거움은 교양이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매우 고상한 기쁨을 일컫는다. 18세기에는 문학, 미술, 음악을 이해하면서 즐기는 것이 신사의 특징 중 하나였다. 요즘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대체로 이와는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화랑을 세우려고 할 때도 그림을 고르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가 그림 때문에 얻는 즐거움은 그림을 감상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완전히 왜곡된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보다 평온한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모두 강가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공룡들처럼 지성보다는 근력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지성과 감정을 배제하고 의지와 경쟁을 강조한다. 이런 부류들을 현대판 공룡이라고 부른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철학으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행복이 미미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권태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쟁은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이며 마찬가지로 과도한 염세주의적 태도, 질투와 불합리한 죄의식, 자기 안에 갇힌 삶, 죄의식과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두려움 등도 행복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40여 권에 이르는 저작을 남긴 철학자이자 78세 되던 해 195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세기 지식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은 98세에 이르는 짧지 않은 생애 동안 철학, 수학, 사회학, 과학, 윤리학, 역사학, 정치, 종교, 예술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책을 썼다.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사회와 정치 문제에 헌신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시작된 평화운동은 수소폭탄 실험 반대, 러셀 아인슈타인 성명으로 이어진 핵무장 반대 운동으로 계속되었고 쿠바 위기와 베트남 전쟁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전운동이 화근이 되어 대학에서도 쫓겨났고 88살의 나이에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는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다. 첫째, 사랑에 대한 갈망. 둘째, 지식에 대한 탐구욕. 셋째,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바다로 혹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행복은 신에게서 운 좋게 받은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우주 속의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다. 비주류라고 두려워 말라. 오늘날 인정받는 주류들도 모두 비주류에서 시작했다. 당신을 두렵고 슬프게 하는 것들을 무시하라.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어록들을 살펴보자. 때때로 당신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라. 나는 절대 내 신념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유롭고 고상하게 사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은 무지하게 태어나는 것이지 멍청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지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멍청하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해낼 수 없다. 노력과 변화 없이는 인간의 삶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 삶을 통해 가장 배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마다 다양한 대답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일 것이다. 법정 스님도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삶이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내려놓고, 즉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탐진치를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희망의 어린 싹도 움이 튼다. 우리가 이 순간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과 멋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